자, 구강 질환을 보면은 아구창이라는 게 있죠, 아구창. 그 다음에 이하선염, 침샘. 이하선이 침샘이에요. 편도선염. 그 다음에 궤양. 그 다음에 혓바늘 같은 거 맞죠? 미각 상실하는 거.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죠? 쇼그렌 증후군. 그 다음에 베체스트병. 그 다음에 여러분 냄새 많이 나는 거 있죠? 냄새. 구취. 그 다음에 잇몸 질환. 여기서 이제 소화장애부터 시작하는 거죠. 소화장애. 자, 여기 다양합니다. 다양해. 자, 아까 구강은 어때요? 구강은 어디를 통해서 인아웃이 될까요? 인풋 아웃풋이 저평골을 통해서 뇌에서 이렇게 뇌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죠. 이 저평골을 통해서. 여기에 제한이 걸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입 안에 혈액순환이 아까 신경, 혈관, 림프가 제한이 걸리죠. 그죠? 그럼 제한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구강 내에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 뭐가 쌓여요? 독성 물질, 노폐물. 자, 독성 물질과 노폐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청소해 줄 나한테 유익했던 균들이 다 뭘로 바뀌어? 유해균으로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증식을 해서 뭐래요, 이게? 이제 염증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봅시다. 구강 내 질환의 원인은 뭐다? 유해균이 증식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 게 원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여기에 독성 물질 노폐물이 많은 거잖아요. 왜 많아져요? 신경혈관 림프가 제한이 되니까. 순환이 안 되고. 그렇죠? 나가지 못하니까. 그 이유는 뭐가 돼요? 저평골의 원인이단 말이에요. 이 유해균이 증식하는 해서 염증이 발생한 것을 끝까지 찾아보니까 뭐가 문제더라? 저평골의 제한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혈관의 문제다. 그럼 뭐예요? 혈액의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혈액. 그럼 혈액에는 뭐가 있어요? 영양물질이 있을 것이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을 것이고,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예요? 식생활의 문제도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호흡법의 문제, 우리가 호흡법의 문제에서도 이 혈액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따지면은 1차적인 원인은 유해균이 증식해서 염증을 일으킨 거고, 두 번째 원인은 유해균이 증식하는 원인은 뭐예요? 구강 내 노폐물과 독성물질이 꽉 차 있어.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몸에 좋은 식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다? 저평골을 풀어줘서 일단은 뭘 해줘야 돼? 노폐물이라든가 해독을 여기서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독과 소통을 시켜줘야 된다. 됐죠?
그래서 소화기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부와 저평구를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막과 점액을 다 조절해 주는 게 저평골 마사지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선, 즉 분비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분비. 내분비도 누가 역할을 해요? 내분비 대장이 누구예요? 뇌하수체, 시상하부, 신경, 자율신경, 미주신경 다 어디서 해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시상하부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다? 저평골 마사지. 그래서 침샘. 그래서 침이 나와서 소화도 도와주지만은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침샘이 분비가 안 되니까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노폐물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죠.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음식 찌꺼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패해야 돼요, 부패. 부패하면 얼마나 많은 염증과 독성물질이 나오는지 알겠죠? 우리가 썩어요. 내 입 안에서 썩고 소화기에서 썩어. 음식물이 제대로 대사를 못하면은. 대사질환이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의 시작은 다 뭐부터 시작한다? 식생활과 저평골 마사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대사질환의 치료는 뭐예요? 완벽한 소화가 되게 만들고 부패가 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식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 경부와 저평골 마사지를 통해서 대사질환을 치료합니다. 대사질환에 뭐가 있어요? 당뇨,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 고지혈증. 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노폐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노폐물 제거가 먼저예요. 청소가 먼저예요. 간 청소, 장 청소, 신장 청소, 혈관 청소, 정신 청소를 해주면은 당뇨의 거의 한 80% 이상은 원인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장 청소, 간 청소, 신장 청소, 혈액 청소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대사질환을 청소, 해독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해독의 대장은 누구다? 이제 알겠죠? 자, 림프, 신경 회복은 다 저평골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저평골 마사지를 했더니 뭐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내 혈액에 산소 포화도가 200에서 300% 증가. 자, 산소가 200에서 300% 증가했다는 말은 뭘까요? 산소가 가장 강력한 뭐다? 항염증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항암제예요. 그만큼 몸의 면역계통을 다 회복시킵니다. 신경도 회복하고, 신경이 회복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회복이 된다. 혈관도 회복이 된다. 림프도 다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해균이 정상적인 점막을 공격하여 점막의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 궤양이 발생합니다. 저평골 마사지를 하면 구강의 신경, 혈관, 림프, 침샘 등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어 면역 기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원인이 아니라 유해균이 증식하고 불러들이는 환경이 원인입니다. 유해균은 처리할 노폐물과 환경 독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어때요? 증식을 하고 청소를 할 뿐입니다. 유해균을 멸하기 전에 유해균이 증식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유해균은 나의 적이 아니라 유해균이 꼭 필요한 환경에서 자기는 자기 역할, 뭐예요? 청소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평골의 제한으로 치매 분비가 약해지면서 점막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변화를 일으켜 면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침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구강을 청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인체 내부의 점막은 구강에서 시작하여 항문까지 연결됩니다. 저평골 마사지로 입안의 점막을 마사지하면 인체의 모든 점막을 자극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점막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의 환경과 종류,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다 어디서 조절해요? 구강과 항문에서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구강은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저작근이죠, 저작근. 저작근이 바로 저평골과 연결돼서 신체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3의 눈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로 침샘, 이하선염, 아데노이드, 편도선 등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침의 분비가 안 되는 쇼그렌 증후군도 저평골 마사지로 시작해 보세요. 쇼그렌 증후군 특징이 뭐냐면은 침이 안 나와요. 말라. 그럼 내 몸의 모든 부분에 진액이 고갈된 겁니다. 근데 특히 목이 굳어지면은 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입안에 저평골이 제한이 되면 더 안 나오죠. 그래서 목과 저평골을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평골 마사지로 점막과 점막에 있는 미생물의 환경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유산균을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봐요. 더러운 물에다가, 오염된 물에다가 계속 생수를 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청소를 한 다음에 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청소가. 유익균으로 바꾸어 미생물의 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면역계를 강화시키는 방법도 저평골 마사지. 무슨 말 알겠죠? 자, 끊어주시고.